그러면 이 제도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했습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했네요. 계약금 들어가고 중도금 들어갔어요. 근데 부동산 거래가 통상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이 계약이 깨질 수 있어요. 그럼 계약에 정상관계가 발생하는데 이자는 몰수할 거 몰수하고 돌려줄 거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 갑이 남의 부동산 팔아치우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사기 사건이 터지면 결국은 피곤한 건 누구? 계곡만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해제 또는 사고에 대비해서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기업공인중개사 또는 제3자한테 예치를 해놓는 거예요. 예치를 해놨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바로 정산하고 끝내자. 이것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 이것을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 제도라고, 이것을 예치 권고 제도라고도 불러요.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보고. 그럼 이 제도는 거래사고를 대비하는 사전적 예방제도임을 알 수 있죠. 사전적 예방제도이고,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스크로우 제도라는 게 있어요. 에스크로우. 이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실 쓰이는데 우리 쪽에서는요, 에스크로우라는 것은 계약 이행 대행 제도로 이해하세요. 계약 이행 대행 제도. 이거와 유사한 제도예요. 그러면 제3자가 계약 이행을 에스크로우업자가 다 대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통상 미국에서는 우리 개업공사가 에스크로우업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에스크로우업자가 대금을 다 받아요. 그리고 등기서류도 에스크로우업자가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 권리증 나가면서 대금이 딱 지급되는 거예요. 제3자가 모두 계약 이행을 대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기도 예방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들여오기 위한 하나의 발판 규정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이 제도는 궁극적으로 을한테 유리한 제도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취득 의뢰인에게 일단 유리한 제도예요. 이자에게. 계약 파기됐을 때 바로 정산하고 끝내자. 이거였거든요. 자, 근데 우리 부동산 거래 실태와 잘 안 맞아요. 그러게 그 타협점에서 이걸 의무로 규정한 게 아니고 예치 권고할 수 있다. 그렇게 권장사항으로 일단 규정이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럼 법제 31조 제1항. 요거만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법제 31조 제1항 읽어드립니다. 개업공사는 거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끊어보시죠. 끊고,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여기서 끊고,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이하 2조에서 계약금 등을 한다. 이것을 여기서 끊어보시고, 개업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여기서 끊으시고, 금융기관 제42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의, 자, 밑줄, 금융기관 밑줄, 공제사업을 하는 자 밑줄, 신탁업자 등 밑줄 등에 여기서 끊어보시고,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밑줄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치 권고 제도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그럼 이것은 개업공사의 의무에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죠. 근데 왜 의무편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의무편에 두고 있느냐? 달리 둘 데가 없어서. 그래서 제 책도 그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의 교재들이 손해배상 다음에 예치권고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30조, 예치권고제도 31조. 그래서 이건 개공의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치권고할 수 있는 제도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조문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럼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필요하다. 그럼 예치권고할 수 있다. 그럼 안전이 굉장히 위협되는데 예치권고 안 했어요. 그렇다고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권고할 수 있는 제도에 불과하고, 그럼 이때 예치권고할 때 어떤 내용을 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이 전부 다 지금 읽어본 내용에 다 나왔죠. 그럼 예치 대상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가능하죠. 이것을 계약금 등이라 표현했는데 잔금 당연히 예치 가능합니다. 전에 논란이 있었는데 확실히 법문에서 정리해 줬죠. 잔금 친 다음에 등기서류 교부를 한 달 뒤에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예치해 놓을 수 있겠죠? 사고에 대비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계약금 등이라고 부르고 있고, 예치 명의자로는 개업공사가 가능하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고 했어요. 대통령령을 봤더니 6명이 더 있네요. 은행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어요. 공제사업자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이 얘기하는 공제사업자는 누굴 얘기한다고요? 협회. 그 다음에 신탁업자,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맡아서 관리해주는 회사. 요즘 부동산 신탁회사 엄청 많다는 거 아시죠? 주로 이제 은행, 이런 계열사들에서 같이 하고 있죠. 부동산 신탁을. 여기 이자의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보험사업자, 보험회사. 그 다음에 채신관서, 여기는 우체국이죠. 그리고
전문회사, 계약 이행 대행 전문회사죠. 그래서 에스크로 전문회사인데 이자의 명의로 예치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7명이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 없는 자들, 소속이나 중개 보조원의 명의로 예치 공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래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의 명의로 예치하자.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감만 잡아두시고. 자, 그다음 예치 기관은 돈이니까 당연히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공제사업자에도 예치할 수 있고요. 신탁업자에도 예치할 수 있고 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융 업무를 하고 있는 최신관서 있죠. 우체국 하고 있죠, 현재. 그러면 예치기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최신관서 있죠. 우리 보험회사는 금융 업무 안 하나요?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은행,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보험회사 모두 예치 명의자이자 예치기관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최신관사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할 수 있죠. 맞잖아요. 은행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할 수도 있죠. 공제사업자의 명의로 금융위원회에 예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치기관을 암기할 거예요. 금공신 등으로 암기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치기한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조 조문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계획공사는 거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단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자기 또는 대통령 영의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권고할 수 있다. 그럼 예치 공고했거든요. 예치하자. 당사자가 노후해버렸어요. 그럼 끝이죠? 그냥 끝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우리 법은 계약공사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그럼 계공이 자신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거 떼먹고 도망갈까봐 계공이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다. 이때는 이제 계공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바로 계약공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의 특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 지금 이 부분은 266쪽에 있죠. 계약공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의 의무사항, 특칙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영의 정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할 때는 이런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계공이 자신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한다. 그럼 계공께서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냐면 당사자와 거래 안전을 위한 약정을 맺어야 돼요. 이게 제목이 거래 안전 약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치 수수료 얼마로 할 거며 인출 방법은 어떻게 되며 이런 것들 미리 약정하라는 얘기예요. 나아가서 계약공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이 계약금 등을 분리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업을 하시면요. 그 중개사무소 운영 경비통장 따로 만드시겠죠? 따로 만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영 경비통장을 따로 만들어갖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다가 섞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별도로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리관리 의무가 있고 거래 당사 동의 없이는 인출할 수도 없다라고 못을 박았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인출할 수 있어요. 나아가서 예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증보험, 공제, 공탁의 방법으로 보증까지 설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본을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증 설정하여 그 사본까지도 교부하라. 얼마나 못 믿는지 아시겠죠? 뒤로워서 예치 공고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합니다. 이게. 그래서 계공이 자신의 명의로 예치할 때는 이런 의무를 부담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 여기서 보증 설정 같은 거 하자면은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라고 그래요. 실비. 잠시 후에 합니다, 이거. 오늘 하죠. 중개보수 파트에서. 그래서 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가 발생이 됐어요. 이게 발생이 되면 이거 실비 받아야 되죠. 그럼 이걸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 제도 자체가 취득의뢰인한테 유리한 제도라고요. 이전의뢰인한테 유리한 제도라고요. 취득의뢰인. 그러니까 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이것은 권리 취득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취득의뢰인에게. 자, 그러면 이 제도는 거래사고를 대비하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 잘 안 쓰여요. 왜 안 쓰이냐면 우리 부동산 거래 실태와 안 맞거든요. 갑은 계약금이나 중도금 받아갖고 다른 데 또 투자하고 있죠, 지금. 그죠? 근데 이것을 제3자한테 대체해 놓는다. 실태와 잘 안 맞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임대차 중개할 때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그거예요. 손님 나가는 임차인 돈 빼주고
도로 임차인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받아서 돈 빼주고 이걸 날짜를 맞춰야지.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다행히 손님 중에 한 분이 날짜에 여유가 있으면 다행인데 딱딱 맞게 돼 있다. 그러면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들어오시는 손님은 또 저쪽에서 집을 뺄 거 아니에요. 그럼 저쪽에서 보증금 받아갖고 이쪽에 내줘야 되죠. 그럼 여기서 받아가지고 다시 나가는 임차인한테 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중간에 우리 개공이 보증금을 한번 쏴줄 때가 있거든. 손님한테는 되도록이면 돈을 빌려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철칙이에요. 손님한테 돈 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단 빌려주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알아서 하게. 알아서 하게. 근데 이 손님이 나처럼 멀쩡하게 생겨갖고 믿을만해. 그러면 이제 괜찮은데 되도록이면 손님한테는 돈 거래는 절대 하지 마세요. 나중에 못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고 그건 마지막 수단이에요. 마지막 수단인데 내가 쌈짓돈이 좀 필요해. 잠깐 시간의 갭을 메우는 거지. 잠깐. 나가는 임차인 보증금 줘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오신 분이 아직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럼 내 보내야 되잖아, 일단. 그럼 이제 물론 임대인이 알아서 챙기겠지만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내가 그 금액을 했다고 그랬죠? 구직해서 쏴줬어. 그래갖고 이제 내가 한 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실태와 안 맞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의 활용을 위해서 사전수령제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래 계약금 등은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까 예체를 해놓는 건데 계약금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 즉 매도인 임대인을 말하죠. 그래서 이자가 수령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자들은 미리 이걸 수령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사전수령제라고 그래요. 그럼 이자가 수령을 해가기 위해서는 가서 보증서 끊어와야 돼요. 그럼 이 보증서 의미는 그거죠. 이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파기가 됐는데 내가 정산을 안 해주고 도망가 버리면 보증서가 책임지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약 해제 시에 그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증서죠. 이 보증서를 어디 가서 발행받아 오냐면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받아 와요. 찾아가는 금액으로 끊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이제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받아 와갖고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예치 명의자예요. 예치 명의자가 계약금 등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치 명의자에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안 쓰이는 제도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근데 실무적으로 말해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부동산 거래를 중개를 함에 있어서 조건부 거래 같은 거 있죠. 조건부 거래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기관에 토지를 거래한다. 그럼 허가를 못 받게 되면 계약 무효죠. 그럼 계약금 바로 다 돌려줘야 되죠. 돌려줘야 하는데 뺀돌하게 생겨갖고 안 돌려주게 생겼다. 그러면 허가를 받을 때까지 내가 예치를 해놓겠습니다. 그런 걸 한번 활용해보라는 얘기예요. 농지취득자 증명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 그럼 농취증을 못 받게 되면은 정산해줘야 되죠. 다시 자기 앞으로 일넣기 못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 이런 조건부 거래할 때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공이 자신의 명의로 예치할 때는 보증 설정 같은 거 하라고 그랬죠? 돈 들어가잖아요. 안 걸리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사무실에 금고에 넣어놓으면 되지. 아니 그렇습니까? 이게. 근데 이제 손님들이 싫어하죠. 개공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개 보수가 등장하죠. 이건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좀 쉬었다 하죠.